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3%, 과연 어떤 것인지 놀라운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다 보면요, 보장성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저축보험 아니면 요새 또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반드시 판매하면서 이런 홍보를 합니다. 복리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과세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실제 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면 복리 효과가 있고 비과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있다고 한 것이 민망할 수준입니다. 따라서 과장 광고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리 효과가 미진하다는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효과를 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가입부터 수익이 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10년 납의 경우 8년에서 10년은 경과돼야만 겨우 원금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업비를 떼고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 20년 가지고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0년, 100년은 지나야만 복리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율이 높아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사는 낮은 공시이율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로 복리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율 3%일 때 10년 납에 30년 후에 복리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해서 가입한다고 했을 때 8년 만에 원금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가입 후 30년 후에 원리금은 2억 2,993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자는 1억 99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아닌 매년 3% 투자했을 때 30년 후에 원리금은요, 2억 5,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1억 3,238만 원으로 보험 대비해서 무려 2,245만 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율로서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다 보니까 보험의 복리 효과는 미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 시 매년 5%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과 기간별로 복리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이자는 3,528만 원입니다. 30년 후에는 2억 9,200만 원이고요. 50년 후에는 9억 7,318만 원입니다. 100년 후에 이자는 무려 124억 1,599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10년, 30년 가지고는 이자가 너무나도 미진하죠. 결국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50년, 100년 정도는 지나야만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보험들은요, 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보통 10년, 20년, 30년으로 비교적 단기다 보니까요, 복리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 후 투자 수익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요. 50년 후에 이자는 겨우 1억 7,305만 원이고요. 100년 후에 이자도 6억 6,877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 2%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길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50년, 100년이 되더라도 이자액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는 50년 후에 이자는요. 9억 8,318만 원, 2% 대비해서 무려 8억 원 이상이 더 많고요. 100년 후에 이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124억 1,599만 원으로 2% 대비해서 117억 4,722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익률 갖고는 절대로 높은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보험회사 상품 중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비 등 차감으로 너무 늦게 원금에 도달하며 짧은 기간과 낮은 공시율 때문에 복리 효과는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리 효과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자가 별로다 보니까 비과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다면 주제로 넘어가서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이율 연 3% 복리 과연 좋은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1년을 적립하는 경우 연 3% 복리의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9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1년 동안 1200만 원을 내고 겨우 19만 5천 원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의 연 3% 복리에 대해서 이자액이 얼마 안 되는데 보험회사의 공시율은 더더욱 처참합니다. 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년 납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비 등으로 원금 대비해서 10% 정도를 공제하고요. 나머지 90%만 불이됩니다. 결국 90%만 굴러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후 이자는 17만 5,500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원금도 1,200만 원이 아닌 1,08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1년 후 환급액은 1,097만 5,500원이 되는데 원금 대비해서 1,200만 원이죠. 102만 4,500원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것도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다면 해약 환급금은 훨씬 더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공시율 연 3% 복리로 1년이 아닌 10년 동안 납부하고 공시율로 굴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요, 1억 2,57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는 겨우 576만 원에 불과합니다. 10년 동안 환급률은 104.8%, 4.8%만 이자가 붙었으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공시율 3%는 일반 이율 3%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등을 무자비하게 공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시이율하고 일반 이율이 같아지는 이유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공시이율 3%는 일반 금융상품 연이율 2.7%에 불과합니다.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공시이율이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이율 3%가 되려면 보험사 공시이율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3%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공시이율은 3.34%가 되어야만 일반 이율 3%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연금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사 공시이율로 10년간 연 5% 복리를 줘야만 일반 금융 가입 시 연 3% 금리와 동일하게 됩니다. 공시이율 연 5% 복리 시 10년 후 환급액은 116.45%인데 이것은 일반 이율 3%랑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등 공시이율 3%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10년 후 원리금은 104.8%인데 이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가정 시 현재 가치는 73.58%에 불과합니다. 10년 동안의 원금 26.42%의 손실을 본 것이죠. 따라서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나입한 이후에 10년 후에는 연 3% 복리를 썼어도 3,170만 원의 손실을 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씩 납부했다면 무려 10년 동안에 3억 1,704만 원의 손실을 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마저 부담해야만 합니다. 바로 상속세 부담도 떠안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 과세될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게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니까 건보료와 상속세 부담마저 떠안게 되니 그야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까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보험 상품을 통한 저축과 투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특히 개인이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재반 세금을 모두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플랜으로 반드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 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 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 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참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하고 장소가 되겠습니다. 1회차는 2024년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2회차는 2024년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1호선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게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산관리 성공을 한번 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의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차를 진행하는 세미나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역 4번 출구 바로 4m입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 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이율의 신기루 같은 실체를 알아봤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